반갑습니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사랑하고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우주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과 새로운 혁신은 어디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1시간 남짓 제가 쭉 소개해드릴 우주라고 하는 걸 먼저 정확히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영어 사전에서 우주를 검색하면 보통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 두 번째 유니버스,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정도로 번역을 하죠. 사실 우리말에선 다 똑같이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 그냥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가지의 우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페이스는 인간이 직접 날아가서 발자국을 남기거나 적어도 탐사 로봇을 보내서 방문이 가능한 세계만을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한 60년, 70년 전까지만 해도 겨우겨우 인공위성 하나 쏘기도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죠. 하지만 이젠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이 지구 주변의 비좁은 스페이스를 바글바글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화성 탐사 로봇, 심지어 가끔씩이긴 하지만 명왕성 너머까지도 태양계 탐사선들을 띄워 올리고 있죠. 따라서 좀 넓게 보자면 오늘날 인류가 누리고 있는 스페이스는 태양계 정도까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유니버스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스페이스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스페이스는 우리가 당장 갈 수 있는 우주를 이야기했다면 유니버스는 가진 못하더라도 이 지구에 앉아서 볼 수 있다면 모두 유니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 또 온갖 외계 행성들까지 이처럼 물질적인 우주를 우리가 모두 통칭해서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거죠. 참고로 전통적으로 아직까진 우리가 우주 딱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니크한 세계다라고 해서 유니버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코스모스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방금 소개드린 스페이스나 유니버스와 달리 코스모스는 과학적인 정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니버스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코스모스는 더 나아가서 물질이 아닌 것들까지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내 마음속의 감정, 생각, 사상, 이념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모든 개념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스페이스가 가장 혁신적으로 넓어진 순간은 언제일까요?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굉장히 절묘한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태양계 탐사선들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속도를 딱히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관성에 떠밀려서 우주를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태양계 행성들도 가만히 멈춰 있진 않죠. 다 자신의 궤도를 따라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이때 너무나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떠난 탐사 로봇들이 목성 궤도를 통과할 즈음에 목성도 알아서 천천히 이동해서 탐사선 근처를 지나가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또 더 넘어 토성 궤도를 지나갈 즈음에 이번엔 또 다시 토성도 천천히 이동해서 탐사선이 지나가는 근처를 지나갔죠. 이 놀라운 기회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18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아주 놀라운 찬스였어요. 이 기회를 그냥 버릴 수 없었던 당시 천문학자들은 부랴부랴 다양한 탐사 로봇들을 띄워 올려서 이전까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었던 태양계 외곽의 가스 행성들을 두루두루 탐사하게 되죠. 이때 날아갔던 대표적인 탐사 로봇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보이저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저 보이저 탐사선을 띄워 보내면서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저 보이저는 계속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천왕성과 해왕성 궤도도 모두 벗어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저 우주 어딘가 또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다면 아주 먼 미래가 되었을 때 우주를 홀로 떠돌고 있던 보이저가 그들에게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천문학자들은 1000년, 만년이 지난 그 먼 미래, 혹시 발견되기라도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저렇게 인류의 추억이 담긴 동그란 선물을 하나 같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USB나 외장 하드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레코드판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레코드판을 최대한 오래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코팅을 했고요. 그 안에는 인류의 다양한 목소리, 또 음악 소리, 그리고 지구의 다양한 소리들, 풀바람 소리 아니면 자동차 경적 소리, 이런 온갖 소리들을 녹음해서 보내게 됩니다. 또 지구의 다양한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이미지들을 함께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행성 지구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또 그 오른쪽엔 우리가 모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적나라한 해부학적인 이미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잘 놀 줄 아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 악보의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왼쪽을 볼까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익숙한 풍경이죠. 우리 인간들이 덩치가 작은 인간을 한 건물에 가둬놓고 여러분들처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고통받고 있는 학생의 풍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 또 다른 놈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들키고 싶다라는 순수한 꿈을 품고 이 보이저를 빠르게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지구를 떠난 지 당시 15년 정도가 되었을 때 1990년 비로소 보이저는 태양계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탐사선에 들어있던 배터리는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죠. 이젠 하나 둘 장비를 꺼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력을 제일 많이 소모하는 카메라부터 끄기로 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끄게 되면 이젠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완전히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특별한 인증샷을 하나 남겨보기로 합니다. 보이저는 지난 15년 동안 원래 자기가 출발했던 지구, 태양계 안쪽 그 고향을 등진 채 멀리 보이는 우주의 어둠을 바라보며 여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젠 고향도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지나치게 멀어지기 전에 한번 카메라 앵글을 뒤로 돌려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지구와 고향의 모습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의 앵글로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던 보이저 탐사선은 우리 태양계의 모습을 하나의 기다란 파노라마 형태로 완성을 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만 하더라도 워낙에 거대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에 다 담을 수는 없었죠. 대신 여러 장의 사진을 쭉 이어붙인 파노라마 형태로 역사상 처음 우리 태양계의 가족 사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앵글을 하나하나 담고 있던 보이저는 1990년 2월 14일 이 역사적인 앵글 한 장을 담게 되죠. 사진을 잘 보시면 가운데 약간 오른쪽 위에 뭔가 작은 1픽셀 정도의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저 작은 점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가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지구의 모습이죠. 이 사진이 찍히던 날 보이저 탐사선이 지구에서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지를 계산해 보면 대략 60억 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즉,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억 킬로미터 길이의 기다란 셀카봉을 뻗은 다음에 그 끝에 걸려있던 카메라로 우리 지구의 사진을 찍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진이 찍혔던 날짜가 1990년 2월 14일입니다. 이때 당시 지구에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90년 2월 14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손을 들어주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35년 전 어렸을 때의 모습이 이 작은 1픽셀짜리 지구 안에 지금 찍혀 있을 겁니다. 물론 확대를 하면 다 일그러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저 작은 점 안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어렸을 때의 순간이 한순간 담겨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굉장히 창백하고도 푸른 작은 점 안에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20만 년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대단하다고 자부했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이 작은 점 안에 갇혔던 역사일 뿐인 거죠. 이처럼 비좁은 지구 안에 갇힌 채 감히 이 거대한 우주를 이해해 보겠다고 덤비고 있는 학문이 제가 사랑하고 있는 천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